이거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예진이에서 삼촌댁에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거나니까 버스의 경우의 수 4가지와 지하철의 경우의 수 3가지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 81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보통은 겹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이 뒤에 유형은 다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중학교는 보통 겹치는 게 없어. 알았지? 어느 서점에서 국어 사는 경우의 수 5가지, 영어 참고도 사는 경우의 수 6가지, 국어 참고서 또는 영어 참고서 한 권을 사는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하면 되겠다.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자, 이제 고배 법칙. 고배 법칙 뭐라고? 뭐뭐하고 그리 고가 어울리면 곱한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곱한다. 알았지요? 연쇄라는 말도 잘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당연히 곱하겠지. 동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 그럼 한 번 던지고 그 다음 또 던지니까 이거를 연쇄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주사위 한 번 던지고 이틀 후에 다시 한 번 던지면 이건 연쇄인가? 그것도 연쇄야. 알았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주사위 2번 던지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연쇄도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연쇄인 거야.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 경우의 수만 구하라고? 그치? 나 깜짝이야. 그러니까 동전이 4개니까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서로 같은이면 뭐라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앞면이 한 번 나오더라도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니까 A, B, C, D라고 하면 A가 앞면인 경우, B가 앞면인 경우, C가 앞면인 경우, D가 앞면인 경우 다 구별하겠다 이거야. 알았지요? 서로 다르니. 어쨌든 간단하고 A라는 주사위, B라는 동전, C라는 동전, D라는 동전이 있다고 하면 A가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 B 경우의 수 2가지, C 경우의 수 2가지, D 경우의 수 2가지. 그 경우의 수를 곱해야겠지. A와 B, C, D를 동시에 던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A 던지고 B 던지고 C 던지고 D 던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 건하면 A 던지거나 B 던지거나 C 던지거나 D 던지거나 하면 4개 중에 하나만 던진다 이 소리지. 우리가 원하는 건 4개 다 던지는 거야. 알았지요? 동시에 던지거나 연쇄적으로 던지거나. 그래서 총 경우의 수 16가지가 되겠다. 주사위 99번. 주사위 어떻게 되겠어? A 던져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B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C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6 곱하기 6 곱하기 6. 오케이? 6의 세제곱이다. 자, 고배 법칙에서는 요 2번. 2번일까 3번일까? 아니야. 없네? 선생님이 만들어서 할게. 어쨌든 요거 하고. 106번. 서울에서 제주도 오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3가지, 배는 2가지 있다고 한다. 배만 이용해서 서울에서 제주도를 왕복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아니구나. 오케이. 문제가 이거네. 서울이 있고 제주도가 있어. 비행기로 가는 방법 3가지. 배로 가는 방법 2가지야. 근데 왕복한대.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배편 정하는 방법 2가지. 다시 돌아올 때 배편 정하는 방법 2가지. 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4.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치는 거지. 122번 보자. 소인의 집을 거쳐 현진인의 집을 간대. 경인의 집에서 소인의 집에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소인의 집에서 현진인의 집에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맞아요? 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6가지야. 여기는 이 문제가 없는데 아마 다음 그 경우의 수 2 프린트에 있을 텐데 경우의 수 2 프린트는 안 할 거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있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경로가 경우의 수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만일에 확률과 통계를 하면 또 배워.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야. 이 문제를 푸는 어떤 구조로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 우선 첫 번째, 경로를 구해. 경로 문제가 아니면 방법을 구해.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1번,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와, 2번째, B를 거쳐서 가는 경로 2가지가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경로를 구하고 각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해. 고백 법칙이야. 자 보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2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곱하기. 오케이? 그래서 3번째, 각 경로의 수를 더해. 무슨 법칙이겠어? 합의 법칙. 그래서 결론은 뭐야?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2가지, B를 거쳐서 가는 방법 6가지, 더해서 8가지. 오케이?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앞으로 내가 경로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 어떤 무엇을 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선 경로, 방법을 다 구해. 오케이? 방법을 다 구하고 각각의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해. 그때 고백 법칙. 그리고 더해. 합의 법칙. 알았죠? 요거는 꼭 기억해 줘야 돼. 알았어요? (115번) 현진의 학급 문고에 소설책 25권, 수필 10권이 있다.
변지가 소설책 한 권과 수필 한 권을 선택하여 빌리는 경우의 수과 얘도 엔드지 엔드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책 빌리는 방법 25가지 수필집 빌리는 방법 10가지 둘이 곱해서 250가지 118번 지온의 아빠의 옷장에는 서로 다른 와이셔츠 4장과 넥타이 7개가 있다. 와이셔츠 1장과 넥타이 1개를 고를 때 4 곱하기 7, 28 맞아요. 그렇지 않지? 오. 백 128번. 얘는 뭐 유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전구가 순서대로 있대. 5개의 전구가 있어.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빨간색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빨간색의 점등의 경우의 수 2가지. 노란색, 주황색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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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얘는 연쇄적으로 벌어지니까 2의 6제. 맞아. 끝. 선생님 그 다음 프린트 뽑았고 잠깐 풀고 있어. 우용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확률이 뭐야? 오케이. 확률을 쓸 때 많이 쓰는 그걸 백분율이라고 하고 백분율을 퍼센트라고 하지. 찬서야 확률이 뭐야? 어? 일이 일어날 가능성. 오. 맞아.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를 확률이라고 하지. 니들이 배우는 수학 중에 가장 최신 수학이야. 확률. 피타고라스는 지원 전이라니까. 방정식도 뭐 한 우리가 하는 방정식 그 기호대로 푸는 것도 한 어쨌든 최신 수학이야. 최신 수학. 자, 확률 무엇이냐? 찬서 말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치화한 게 확률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하인아,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어? 오케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걸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지. 그러면 정말로 2번 던지면 무조건 한 번은 앞면이 나오나? 안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률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야. 내가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무조건 2번 중에 한 번 일어나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거지. 동전 던지기를 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야, 너 앞면에 걸래 뒷면에 걸래 이랬어.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을 5번 던졌는데 5번 다 앞면이 나왔어. 이제 6번째 던질 때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앞면에 걸 거야 뒷면에 갈 거야 그러면은 뒷면에 건 사람이 많다? 야 이제 뒷면이 나올 때가 됐어 라고. 어때야 돼? 뒷면에 걸어야 돼? 그렇지 맞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다 이거지. 알았지? 어쨌든 이게 확률이고 확률이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지표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확률이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니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수학 중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선생님은 확률이라고 생각해. 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확률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 그래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너네 뭐 뉴스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뭐 주식 투자 사기 당했다. 뭐 코인 사기 당했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 들어본 적 있어? 진짜야. 근데 그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막 1억, 2억, 막 5억 이렇게 사기 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병신들 왜 사기 당해? 바보 똥멍청이들. 야, 내가 5억이나 주식 투자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도 사기당해. 무식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야. 사기당할 만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내가 간단한 방법 하나 얘기해 줄게. 간단한 방법. 누구나 다 속을 수 있어. 내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거야. 근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정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뭐 주식 투자 뭐 리딩 방이라고 하는데 읽어주는 요즘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떨 거예요. 뭔 어떨 거예요. 이렇게 TV에서도 잘하는 그런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어떤 뭐 방이 있다고 치죠. 뭐 카톡, 채팅방. 오케이? 절대 뭐 사세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 당신 누구예요?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마치 뉴스처럼 리딩만 해줘.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때는. 지금 뭐 미국 대선이 가까워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미국이 뭐 반도체 투자를 열심히 하니까 삼성 반도체는 오히려 뭐 어떨 것이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야.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잖아. 오케이?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릴지 모르지만 매일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리딩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 주식의 등락을 10일 동안 리딩해 줄게. 얼마 오를지는 모르지만 얼마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오른다?
오늘 떨어진다 이렇게 리딩해 줄 거야. 10일 동안. 오케이? 그리고 나의 이런 리딩이 마음에 들면은 한 달에 5만 원씩 구독해. 그냥 나는 리딩만 해주고 5만 원 주고. 알았지? 그래서 했어. 와, 근데 10일 동안 무려 9일 맞췄어. 아? 10일 동안 9일도 넘었지. 10일 동안 8일 맞췄어. 너 5만 원 주고 리딩 할래 안 할래? 10일 중에 8일 맞췄어. 5만 원 주고 리딩 할래 안 할래? 웬만한 사람 다 해. 그리고 그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10일 중에 8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리딩방에 1000명이 있다고 칠게. 오케이? 1000명한테 1000명을 반으로 갈라서 무작위로 오늘 올라요. 절반한테는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확률이 절반이니까 500명은 맞히고 500명은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럼 500명은 맞았지? 500명은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이 새끼 뭐야? 오케이? 그 다음날 또 요 남은 500명한테 맞았어요, 틀렸어요, 올라요, 내려요를 얘기해. 한다네. 그럼 몇 명 살아남겠어? 250명 살아남지. 그 다음 125명 살아남고. 오케이? 딱 맞추기 위해서 1024명이라고 할게. 분수 안 나오게 1024명이 모여있어. 어차피 이 방에 들어가는 거는 공짜니까 그냥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료니까 1024명 카톡에 들어가서 그런 거부터 할 수 있잖아. 오케이? 512명 256명 128명 64명 32명 16명. 야, 이때쯤 되면 있잖아, 리딩해 주는 사람이 심각해. 1, 2, 3, 4, 5, 6일 연속으로 맞췄어. 이 사람들은 이제 고민해. 이거 믿을만한데? 5만 원쯤은 그냥 커피값이니까. 그리고 다시 8명. 와. 그 다음 4명. 그 다음 2명. 거의 심각해. 하루도 안 틀리고 다 맞아. 마지막 한 명은 11일 연속으로 맞췄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한 명이 걸리는 거야. 어차피 무슨 상관이야? 방만 만들어서 방에 한 방에 1024명? 그래서 이 한 명이 한 1억쯤 베팅해. 다 날려먹고. 이런 방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방만 개설하면 되는데 자기 아이디 바꾸고. 진짜 이렇게 해서 한 명 낚여라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낚이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이 새끼들 사기고 나는 그런 사기 안 당할 거야 라고 믿고 있어도 10일 연속으로 맞히면 방법이 없어. 믿게 돼 있어. 자, 사이비 종교, 혹은 보이스피싱,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당하나? 라고 싶잖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확률적으로 1000명 중에 한 명쯤 분명히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정말 사기치는 게 쉬워. 걱정할 필요 없어. 엄청난 대단한 트릭이 있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쯤 꼭 있다니까. 반대로 얘기해 줄까? 누군가 니네한테 주식을 10일 동안 맞게 설명해도 믿지 마. 그 1000명 중에 한 명 흔해 빠진 확률이야. 알았냐? 믿지 마.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선생님 와이프가 펀드 매니저야.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돈이 뭐
많아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 갖고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니까 잘 안 돼. 그래서 1,000만 원쯤 있는 사람을 한 100명쯤 모아. 10억. 1,000명쯤 모아. 100억.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걸 펀드라고 해.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금처럼 그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거를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 선생님 와이프가 펀드 매니저야.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펀드 운용사 펀드 매니저고, 퇴직연금 그냥 펀드도 아니고 내가 그냥 돈을 들겠다가 아니고 법으로 내가 직장에 근무하면은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게 돼 있고 그 퇴직금을 이제 펀드 같은 거에 투자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 법이야. 그 퇴직연금 하는 탑3 회사 중에 수석 매니저야, 우리 와이프가. 싫은데 중국 펀드에랑 한 5천만 원 날렸어. 알았지? 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조금 더 많이 알 뿐이지. 어? 갑자기 팬데믹이 올지 어떻게 알아? 알았냐? 꼭 명심해. 자, 그래서 확률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오케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C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한다. 알았지요? 그래서 보자. 1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딸기맛 사탕 5개와 포도맛 사탕 3개가 있대. 사탕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포도맛 사탕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보자. 전체 경우의 수를 우선 먼저 구해. 사탕이 몇 개 있어? 총 8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탕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8가지. 오케이? 포도맛 사탕 꺼내거나 딸기맛 사탕 꺼내거나. 포도맛 사탕이 몇 개 있어? 아이고, 3개. 딸기맛 사탕이 몇 개 있어? 5개. 동시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둘이 더해 8개. 전체 경우의 수가 8개. 분의 내가 원하는 거. 포도맛 사탕을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8분의 3. 그렇지 않지? 4번.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카드 3장과 파란 거 4개, 노란 거 2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노란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 분의 노란인데 전체는 빨이거나 더하기지 파랑이거나 노랑이거나. 맞아요. 지금 빨강 몇 개야? 3개. 파랑 몇 개야? 4개. 노랑 몇 개야? 2개. 그 중에 노랑 2개. 그래서 9분의 2가 되겠다.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바로 할 수 있지? 전체 몇 장이야? 9장 중에 노란 거 2장. 9분의 2. 맞아요.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야. 알았지요? 그러니까 확률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만 할 줄 알면 확률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산소 졸지 말고. 12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 이하일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카드가 10장이니까 뽑는 방법은 10가지겠지? 맞아요. 4 이하이려면 1, 2, 3, 4 4가지. 약분해서 5분의 1. 너무 쉽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온대. 주사위를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이렇게 슬러시를 그는 것도 나쁘지 않아. 주사위를 던질 때 슬러시 그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어떤 조건이 없는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 너무 쉽지? (21번)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이 3개니까 첫 번째 동전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두 번째 동전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세 번째 동전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8가지지? 그 다음에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DDD. 맞아요. 8분의 1. 27번. 어, 24번 해볼까?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1개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이니까 동전이 A, B, C, D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건 거야. 알았지요? 그러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갔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전체 경우의 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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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16가지고 뒷면이 1개만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A만 뒷면이거나 B만 뒷면이거나 C만 뒷면이거나 D만 뒷면이거나 몇 가지야? 4가지지? 거나니까 더하는 거잖아. 이거 뭐랑 똑같다? 윷놀이 할 때 도가 나올 확률. 맞아요. 그러면 3개가 뒷면이 1개가 아니라 3개가 뒷면인 확률도 똑같겠지? 하나만 앞면인 걸 찾으면 되니까 거리 나올 확률도 4분의 1. 아이고 아니다. 미안하다. 4분의 1 아니야. 유순 순서가 상관이 없지. 알지? 표시가 없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잠깐. 그 다음에 30번. 우와, 이게 30번 갑자기 너무 어려울까? 그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 2를 안 해서 그러는구나. 여기 옆에다 잠깐. 반장, 부반장 뽑기. 대표 2명 뽑기. 아주 중요한 거. 순서가 상관 있고
F 6명 중에 반장, 부반장 뽑기, 대표 2명 뽑기, 대표 3명 뽑기.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3명 뽑기를 하겠지. 자,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자, 우선 뭐 부반장을 먼저 뽑든 반장을 먼저 뽑든 상관은 없어.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6명 있으니까 6명 중에 1명이 반장이 돼야 되겠지? 반장이 될 수 있는 방법 6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반장이 됐다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이제 부반장 뽑아야지. A는 뽑혔으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1명 뽑아야 되겠지?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B를 뽑았다고 하자. 아이고 찬서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 총 몇 가지야? 30가지지. 이번에는 반장, 부반장, 총무 뽑아볼게. 그러면 반장 뽑을 수 있는 방법 6가지, 부반장 뽑을 수 있는 방법 5가지, 총무 뽑을 수 있는 방법 4가지. 가자. 얼마? 120가지. 그런데 이제 대표 뽑아볼게. 대표가 뭔지는 알지? 학생의 대표 할 때 그 대표. 그래서 학생의 대표는 서로 같은 거지. 얘는 반장이랑 부반장은 다르잖아. 총무도 다른 거고. 어디 부반장이 반장한테 비교? 그런 건 아니지. 알았지? 그러니까 자 봐봐. 처음에 대표를 1명 뽑아. 6가지. 그 다음 대표를 뽑아. 5가지. 근데 처음에 A 뽑고 B를 뽑나 순서를 바꿔서 B를 뽑고 A를 뽑나 결론은 똑같지. 여기는 순서 바꾸면 다르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잖아. 뽑고 나서 봤더니 순서를 바꾸면 달라. 그게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고 바꿔도 괜찮아.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A, B 뽑나 B, A 뽑나 똑같지. 2가지 경우가 결론이 똑같아.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야겠어? 2로 나눠야겠지. 맞아요. 근데 이제 얘 잘 봐봐. 3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A 뽑고 B 뽑고 C 뽑았다. 오케이? 그래서 6가지, 5가지, 4가지. 맞아요. 몇으로 나눠야 되게? 3? 3. 둘일 때 2명이니까 2, 3개니까 3? 그러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잘 봐봐. 얘는 왜 2로 나눴느냐? A, B랑 B, A랑 같아서 2로 나눈 거잖아. A, B, C랑 같은 게 되게 많아. A, B, C랑 같은 게 A, C, B 같은 거 맞지? B, A, C B, C, A C, A, B C, B, A 몇 개야? 6개가 같아. 맞아요.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 3명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2가지, 1가지. 맞아요. 그래서 6으로 나눠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4명이면 어떻게 되겠어? 6, 5, 4, 3. 밑에는 뭐야? 4, 3, 2, 1 이렇게 돼. 알았어? 대표 뽑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학생 5명, 남학생 2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을 때 여기 때에다가 슬러시를 그어. 습관을 들여. 그러면 이게
분모야. 전체 경우의 수. 여학생 5명, 남학생 2명 있으니까 총 몇 명 있는 거야? 7명이지?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대표 뽑는 방법 7가지, 두 번째 대표 뽑는 방법 6가지. 항상 생각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잖아. 맞아요? 예. 2로 나누라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다. 한 가지. 이제 내가 바라는 거. 여학생만 2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학생 5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학생이 5명 있으니까 첫 번째 여학생 뽑는 방법 5가지, 두 번째 여학생 뽑는 방법 4가지.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가지 경우가 똑같아. 2로 나눠야지.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답은 21분의 12. 알았지?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선생님이 했었는데 까먹었겠지. 이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연달아 숫자를 곱하는 일이 자주 있어. 오케이? 그래서 만일에 6명 중에 3명 뽑는다고 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오버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120명 중에 11명 뽑는다고 생각해봐. 와씨. 그럼 어떻게 해? 처음 뽑는 경우의 수 120, 그 다음 119, 118, 117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1, 지금 몇 명 뽑는다고 했냐 내가 21명 뽑는다고 치자. 그러면 109, 아이고 109랜다. 99 아니지 100이네 100. 맞아. 오버 21, 20, 19 쭉 해서 이렇게 1까지 곱해야 돼. 이런 계산을 자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호를 만들었어. 120, C, 20 이렇게. 21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 기호로 쓸 거야. 이런 계산을 많이 해서. 그래서 혹시 학교 선생님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혹시 뭐 친구들이 이거를 6C, 3 이렇게 쓰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호고 이런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호를 만든 거야. 6C3 뭐 6P3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다. 5 팩토리얼. 오케이?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기호는 어떻게 쓰는 건지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요? 기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응? 요거만 잠깐 얘기하면은 읽을 때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계승이라고 하고 카드가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고 이 5장의 카드로 5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처음에 올 카드를 정해야지. 정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곱해서 연쇄적으로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고 20, 60, 120인데 오케이? 카드가
9장 있어. 그러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카드가 100장 있어.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거를 기호로 5 팩토리얼 100장이면 100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야. 계승 기호야 기호. 알았지? 그래서 혹시 친구들이 이런 팩토리얼이나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기호 쓰면 오케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우리는 저렇게 큰 숫자는 나올 리가 없으니까 굳이 저 콤비네이션이라고 읽고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읽고 퍼뮤테이션이라고 읽는데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자 33번. 그래서 지금 요거 반장, 부반장 뽑기, 대표 뽑기 아주 중요한데 선생님이 경우의 수 2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안 하고 바로 확률로 한 거야. 어차피 확률에서 다 똑같이 나오니까. 반대로 경우의 수 열심히 했으면 확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케이? 33번.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로 여자 4명과 진호를 포함한 남자 5명이 출마하였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데 진호가 회장으로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럼 보자. 당황하지 말고 항상 나누어 생각하는 거야. 길게 생각하지 말고 때 앞에 슬러시를 거. 그래서 우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데. 오케이? 요거만 신경 써. 전체 몇 명이야? 여자 4명, 남자 5명, 9명이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회장 뽑는 경우의 수 9가지,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 8가지. 회장과 부회장은 구별할 수 있으니까 순서가 상관 있는 거고 당연히 나눌 필요가 없겠지. 분해. 내가 원하는 거. 진호가 회장으로 뽑혔대 벌써.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호가 회장으로 뽑혔어. 그러면 이제 부회장만 뽑으면 되지? 오케이? 부회장 뽑는 방법 몇 가지야? 9명 중에 지금 회장은 벌써 진호로 뽑혔으니까 남은 8명 중에 1명 뽑으면 되지? 8가지. 하자. 그래서 나누면 9분의 1. 생각보다 높은 확률이다. 오케이? 그래, 요거 안 했었으니까 요거 39번 다시 하자. 길게 보면 헷갈린다고. 잘라 생각해. 2, 4, 5, 9 중 서로 다른 숫자로 만든 두 자리 자연수래.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맞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 맞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홀수였으면 좋겠대. 홀수려면 어때야 되나? 1의 자리가 홀수여야지. 맞아요? 홀수이려면 조건이 뭐라고? 1의 자리가 홀수.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무조건 맨 앞에부터 숫자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편견을 갖기 쉬운데 뒤에서부터 정해도 상관없지? 막말로 가운데부터 정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애매미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정하죠. 그러니까 홀수가 되려면 맨 뒤가 5 거나 맨 뒤가 9. 맞아요. 그래서 경로의 수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맨 뒤가 5가 되는 방법, 맨 뒤가 9가 되는 방법. 경로를 구하고 그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해. 곱의 법칙인데 얘는 곱할 게 없지. 어쨌든 앞에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뒤에 올 수 있는 방법, 여기가 9일 때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5하니까 더하는 거.
맞아요. 요 밑에 문제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볼게. 숫자를 하나 더 하지 뭐. 1, 2, 4, 5, 9 해서 세 자릿수 만드는데 홀수였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슬러시 긋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 아이고 하윤아, 첫 번째 숫자 정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숫자 정하는 방법 4가지. 4가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선생님 말대로 연달아 곱하는 일이 그냥 거의 무조건 연달아 곱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0가지야. 그런데 나는 홀수였으면 좋겠대. 홀수이려면 1의 자리가 홀수여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다 구해볼게. 맨 뒤가 1 거나 맨 뒤가 5 거나 맨 뒤가 9. 아까 그 경로 문제로 치면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B를 건너가는 방법, 이렇게 경로를 먼저 구했잖아. 방법을 먼저 구해. 맨 뒤가 1인 방법, 맨 뒤가 5인 방법, 맨 뒤가 9인 방법. 이제 각각의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오케이? 맨 앞자리 정하는 방법 4가지, 두 번째 자리 정하는 방법 3가지. 곱의 법칙이니까 곱하기. 얘도 4, 3. 얘도 4, 3. 마지막에 각 방법의 수를 더하라고.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알겠어요? 그러면 36. 그래서 확률은 60분의 36. 오케이? 홀수가 많다 보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이 늘어난 거지. 맞아. (42번) A, B, C, D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A, B, C, D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나 카드 4개로 네 자릿수 만드나 똑같겠지?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올 사람 정하는 방법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간단히 쓰면 뭐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오케이? 우리는 자주 쓰니까 선생님이 고등학생한테는 외우라고 한다. 24. 오케이? 외우라고 한다고. 전체 경우의 수가 24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B가 맨 앞에 왔으면 좋겠대. 그럼 무조건 맨 앞에 B를 안 치고 뒤에 3명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 3명을 안 치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6이야. 맞지? 그 다음 아우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웃하게 잘해야 돼. 이웃하게 정말 잘 나와. 크림 CREAM을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다. 얘네 둘이는 같이 다녀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알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봐봐.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A는 내비두고 2의 자리만 정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그냥 C, R, E, M 4개의 를 일렬로 나열해볼게.
그러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래서 4팩이야. 24 있어. 자꾸 갑자기 고등학생처럼 24. 예를 들어서 C, E, R, M 이렇게 나열했다고 치자. 오케이? 이제 A는 A의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A는 E와 이웃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에 들어가거나 잘 봐.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된다. 맞아?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 오케이? 얘네 둘은 어차피 이웃해야 되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한 개로. 5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 오케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24가지고 이제 얘네 둘도 순서를 정해야지.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맞아요. 곱하기 2. 오케이? 할 수 있겠나? 남학생 A, B, C 여학생 카리나 지젤 닝닝 그래서 누구냐? 윈터 이렇게 7명이 있다고 치죠. 오케이? 7명이 자리를 정하는데 남학생 3명이 부끄럽다고 셋이서 이웃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네 셋을 한 명 취급하라고. 그러면 7명이 아니라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5팩이라고. 5, 4, 3, 2, 1.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리나, 지젤, 닝닝, 윈터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A, B, C도 너 같으면 어디 쓰고 싶겠어? 가운데 쓰고 싶어? 와, 변태야? 여기가 좋지 않아? 가운데가 좋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너 얘기한 거 그냥 넌 어디 쓰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봐. 가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 3명이 자리를 정해야지. A가 자리는 정하는 방법 3가지, B가 자리 정하는 방법 2가지, C가 자리 정하는 방법 1가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웃한다고 하면 1명 취급한다. 알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웃하기로 한 애들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2명이면 2 곱하기 1, 3명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야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45번 다시 풀면 전체 경우의 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한대. 5, 4, 3, 2, 1 혹은 5팩 혹은 120. 외우는 게 좋겠지. 알았죠? 분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를 1명 취급하라고. 그러면 4개를 나열하니까 4, 3, 2, 1 혹은 4팩. 오케이? 혹은 24. 와 2와 A 사이의 자리 정하는 방법 2 곱하기 1. 실은 그게 2팩토리얼이지. 2 하면 되겠다. 알았죠? 그리고 이거를 120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24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
약분을 할 거니까. 맞아요. 숫자로 쓸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보다 4팩이 4팩보다 24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게 좋아. 약분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약분이 되지. 맞아요? 남은 게 5분의 2. 알았지?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거를 계산해서 120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우선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두고 혹시 하나 약분 될지 약분 안 되면 그때나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요? 꼭 명심해야 된다. 이거를 곱하기 하느라 시간 보내고 곱하기 하다가 잘못 약분하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러니까 기다려. 혹시 알아? 약분 될지? 약분 안 되면 그때 곱하기 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 여기까지만 딱 하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을 우리는 보통 스몰 p라고 해.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 오케이? probability라고 하고 그 p를 따서 확률을 보통 p라고 하는데 확률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확률이 1200%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확률이 정확히 0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오케이?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공사건. 확률이 1이면 무조건 일어나.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물어보면 맨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해줄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 주사위를 던졌더니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반드시 자연수지. 정상적이면. 오케이? 이거를 전사건이라고 한다. 확률이 1. 주사위를 던졌더니 12의 배수가 나와. 12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지. 공사건. 확률이 제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48번. 주머니 속에 하얀 공 2개가 있어. 거기서 공을 꺼냈더니 하얀 공이 나온대. 당연히 하얀 공이 나오겠지. 확률이 1. 5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자리 자연수가 나와? 2자리 자연수는 나올 수가 없지. 확률이 제로. 선생님 출항하기 잘했지? 이 정도 그냥 너무 시간한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소자꾸 금방 할 수 있잖아. 실은 금방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특급 기출하겠다. 그 수요일부터 특급 기출할 거니까 이 숙제랑 특급 기출이랑 잘 들고 와. 너 샀잖아. 까먹지 말고 갖고 오라고. 너는 구매를 아직 안 했어? 구매해. 너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했어? 아니면 여기 서점에서 구매했어? 서점에 있을 거야. 알았지? 자, 고생했어요.